야담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처 시골 마을에 학문이 무척 뛰어난 향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향이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주고 품삯을 받아서 생활하는 가난한 농부였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다 보니 매일같이 밖에 나가 일하곤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향이는 어려서부터 낮에 혼자 있었는데 무척 심심하였답니다. 향이가 7세가 되던 해 어느 날 서당을 지나고 있었는데 또래 양반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항상 혼자이던 향이는 또래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왠지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향이는 서당 담장 밖에 쪼그리고 앉아서 매일같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곤 하였지요. 틀렸네, 또 틀렸어. 쟤는 항상 이 부분에서 틀리더라. 향이는 책 읽는 소리만으로도 소학을 줄줄 외울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장 선생님이 향이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무척 기특한 것이었습니다. 이야, 내가 소학을 아느냐? 외울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모르옵니다. 아니, 소학을 외우다니 어디서 배운 것이냐? 어디서 배운 것은 아니고 이렇게 듣다 보니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느냐? 참으로 기특한 아이로구나. 이야, 잠시 날 따라와 보거라. 훈장 선생님은 향이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으로 데려가 소학을 외워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향이는 소학을 줄줄 외웠는데 막힘이 없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훈장 선생님은 향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소학을 공부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하였는데 소학을 알면서 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천민의 아이들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바르게 살고 또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양반들이나 관리들에게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습니다. 7세 여자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향이의 말은 무척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러자 훈장 선생님은 향이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지는 것이었지요. 이야, 내일부터 원생들이 돌아가면 그때 와 보거라. 내가 특별히 글을 가르쳐 주겠노라. 정말입니까요? 감사합니다, 훈장 선생님. 그렇게 하여 향이는 훈장 선생님에게 글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답니다. 훈장 선생이 향이에게 글을 가르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향이는 읽기 쓰기 소학을 넘어 대학까지 무척 빠르게 배워가는 것이었지요. 그런 향이를 보면서 훈장 선생님은 기특도 하였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천민의 그것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타고난 재능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본인이 글 공부를 좋아하니 훈장 선생님은 기특한 향이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 주었답니다. 향이가 16세가 되자 서당에 있는 책들은 모두 달달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훈장 선생님은 향이에게 더 가르칠 게 없었지요. 이야, 이제 내게 더 가르칠 게 없구나. 그러니 이제 내 갈 길 가거라. 훈장 선생님은 향이가 여자인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다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었지요. 향이는 훈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데려다 이렇게까지 학문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선생님은 제겐 아버님과 같으십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학문을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이는 훈장 선생님에게 큰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당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을 끝 모퉁이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지요. 붓과 종이가 없으니 땅바닥에 글을 써가며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힘들어하였으나 향이가 재미있게 가르쳐 주다 보니 점점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해가 바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향이는 땅바닥에 글을 써가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양반과 자제들이 지나다 이를 보고 땅바닥에 써놓은 글을 발로 지우며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계집이 글을 가르친단 말이더냐? 그것도 천민이 글을 가르치다니 말세다 말세요.
남의 일에 상관 마시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아니 인연이 어디다 대고 말대꾸하는 것이냐? 양반과 자제들이 향이에게 발길질까지 해대며 향이를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힘없는 처자에게 이게 무슨 짓들이여. 당장 멈추시오. 양반과 자제들이 향이를 때리는 것을 본 지나던 젊은 선비가 호통을 치는 것이었죠. 아니 또 내 놈은 웬 놈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덤비는 것이야. 양반과 자제들은 말리는 선비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잽싸게 몸을 날려 양반과 자제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지요. 그러자 양반과 자제들은 두고 보자며 절뚝거리며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것이요. 네, 다친 데는 없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그런데 길바닥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천민이라 하여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으니 제가 가르쳐주고 있답니다. 그렇구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려. 그나저나 저놈들이 언제 또 나타날 줄 모르니 몸조심하시구려. 젊은 선비는 조심하란 말을 남기고 머슴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선비는 무척 자상해 보였고 좋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향이의 집에는 난리가 나고 말았답니다. 웬 사내가 향이에 부엌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침에 밥하러 나왔던 향이 어머니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향이도 깜짝 놀라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며칠 전에 양반과 자제들을 혼내주던 바로 그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저를 도와줬던 바로 그분입니다. 향이 부모님은 선비를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약재를 사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느라 선비의 겉옷을 벗겼는데 선비의 품속에서는 웬 문서가 하나 나오는 것이었지요. 선비가 어느 집 자제인지 알 수가 없어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이는 문서를 보면 누구 집 자제인 줄 알까 싶어 문서를 열어보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 일이랍니까? 선비의 품에서 나온 문서는 글자가 뒤죽박죽 쓰여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향이는 우선 선비부터 치료하고 선비가 깨어날 동안 문서를 다시 열어보았답니다. 분명 한자는 한자인데 말이 안 되게 섞여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향이는 더욱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보아도 내용을 알 수가 없자 무슨 암호문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리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문서를 가로 세로로 말아보았답니다. 그러자 가로로 말았을 때 나온 글자와 세로로 말았을 때 나온 글자가 하나씩 연결이 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모두 글자를 연결해 본 향이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합된 문서의 내용은 영상대감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향이는 깜짝 놀라 밀서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좌상에게 사주를 받은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칼을 맞았다는 것은 쫓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요. 그리하여 향이는 문서의 내용을 아버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자칫하면 큰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큰일에 휘말리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단다. 허나 아버님, 선비가 깨어나 자세한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선비님을 보호하는 게 도리일 듯합니다. 그렇긴 하다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내 나가서 밖에 동태 좀 살펴보고 오마. 그렇게 아버지는 밖에 동태를 살피러 나가고 향이는 선비를 치료하였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동태를 살피러 나갔던 아버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얘야 큰일이다. 웬 사내들이 검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뒤지고 있단다. 그러니 어서 선비부터 어떻게 하자꾸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향이는 아버지와 함께 부엌 아궁이의 재를 모두 꺼내고 선비를 아궁이 깊숙이 숨겨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밤새도록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서 아궁이는 식어 있었지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아궁이 속을 꽉꽉 채워놓았답니다. 그리고 선비의 흔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지워놓았지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말도 없이 방이고 헛간이고 사정없이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엌도 살펴본 사내들은 장독까지 모두 열어보고 선비가 보이지 않자 옆집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사내들이 모두 사라지자 향이와 아버지는 선비를 꺼내어 다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선비가 눈을 뜨는 것이었지요.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이곳은 어디인가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저희 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선비는 품속에서 문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내 품에 있던 문서를 보지 못했어? 아, 그 문서는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어제 웬 사내들이 들이닥쳐 선비님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님과 문서를 따로따로 숨겼었지요. 그랬구려. 신세를 크게 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와 문서를 따로 숨긴 이유가 있는 것이요. 혹시 문서의 내용을 아시는지요? 아니요, 내용은 나도 모르오. 좌상의 밀서라는 것은 알지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셨군요. 향이는 선비의 문서를 꺼내와 가로 세로로 조합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향이의 문서의 독을 본 선비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좌상의 밀서 내용도 놀랐지만 암호 문서를 해독한 향이에게 더욱더 놀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암호 밀서를 해독할 수 없었는데 향이는 너무 쉽게 풀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러한 이유로 문서와 선비님을 따로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선비님이 발각되어 선비님에게서 문서가 나오면 저들은 선비님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 자명했지요. 하지만 선비님에게서 문서가 나오지 않으면 저들은 문서를 찾을 때까지 선비님을 죽이진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향이의 말을 들은 선비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함을 넘어 지혜롭기가 그 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칼을 맞게 되었는지요? 저는 내금이 종사관 이역이라 합니다. 좌상이 이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좌상의 집에 숨어 들어가 밀서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지요. 그러자 밀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좌상이 살수들을 풀어 저를 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수들과 격투 끝에 부상을 입고 바듯이 빠져나와 이렇게 모르는 집에 숨어 들어온 것이요. 그랬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선 당분간 상처가 치료될 때까지 이곳에 계시지요. 한번 뒤지고 지나갔으니 다시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수들에게서 의식도 없는 자신을 살려낸 향이가 무척 침착하고 대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호문까지 쉽게 해독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처녀가 아닌 게 분명했지요. 혁이는 향이를 보면서 가슴까지 설레었습니다. 향이를 볼 때마다 콩닥콩닥 가슴도 뛰는 것이었지요. 당신은 좌상 최치덕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포도대장도 좌상의 끈앞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조는 내금위장에게 좌상을 수사해보라 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내금위장의 특명을 받은 혁이는 극비리의 좌상을 수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향이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나자 종사관 혁이는 상처도 아물고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목숨도 건지고 이렇게 몸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하던 일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이미 향이에게 마음까지 빼앗긴 혁이는 향이를 두고 떠나려니 발걸음도 쉽사리 떨어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위험한 일을 하시니 항상 몸조심하세요. 알겠소. 내 일을 마치고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소. 그렇게 혁이는 향이의 부모님들에게 큰절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혁이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향이의 집에는 많은 곡식과 비단 같은 예물이 잔뜩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큼직한 상자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수백 냥도 넘는 돈이 들어있었지요. 평생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금군의 복장을 한 혁이가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그 사이 별일 없으셨는지요? 있었지요. 많은 재물이 왔는데 종사관님께서 보내셨는지요? 그것은 주상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하사품입니다. 암호문을 해독한 상이지요. 그런데 또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리하여 향이는 혁이를 따라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집무실로 들어갔지요.
그곳에는 선조와 내금이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허, 자네가 암호문을 해석하나이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참 어린 처자인데 능력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항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그런데 이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의 사신들에게서 빼내온 밀서인데 도무지 암호문을 풀 수가 없구나. 향인은 선조에게서 암호문을 받아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로 세로로 조합도 해보았지만 좌상의 암호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지요. 향인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주상에게 말했습니다. 주상전하, 이것을 저에게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거라. 향인은 밀서를 가지고 궁궐에 있는 방에 들어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밀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청의 비문은 쉽사리 풀리질 않았습니다. 어느덧 동이 뜨고 있자 향인은 점점 초조해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계속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크고 작고 모두 각각 다른 것이었지요. 이 점을 의심한 향인은 작은 글자의 촌농을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작은 글자 옆에 숨겨져 있던 글들이 새로이 나타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글자의 크기들이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향인은 작은 글자에 모두 촌농을 떨어뜨려 숨겨진 글자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두루마리로 말아서 맞춰보니 문장이 되는 것이었지요. 향인은 비문을 들고 혁이를 찾아갔습니다. 비문을 해독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혁이는 내금이장과 같이 선조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향이가 풀어온 내용을 보니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금의 선조를 폐위하고 연풍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밀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좌상은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정적인 영상을 제거하고 선조를 폐위하려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청의 황제에게 연풍대군의 책봉을 미리 받아놓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도 살려냈구나. 종사관을 살려냈다 들었는데 나까지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전문가들도 며칠 동안이나 풀지 못한 것을 하룻밤 사이에 풀어내다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향이 덕분에 좌상의 음모를 파악한 주상은 내금이장을 통해 당장 좌상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증자가 너무도 확실하다 보니 좌상대감은 참수형을 면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좌상을 따르는 무리들도 모두 잡혀와 참수되거나 유배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모든 대역죄인들을 처리하고 난 주상은 혁이와 향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거라. 주상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없자 주상은 혁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종사관 2억부터 어서 말해보거라. 주상전하, 저는 크게 원하는 것은 없으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허허, 원하는 것이 없다니 그리 욕심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래, 그럼 바램이라도 한번 들어보자꾸나. 항공아홉개도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허나 향인왕자 덕에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남은 생을 향인왕자를 위해 헌신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하, 내가 지금 내 앞에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더냐. 그래, 향이야,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제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과찬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종사관 이역도령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 주상전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역도령님과 평생을 함께하겠나이다. 하하, 그러느냐? 내 오늘같이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그리하여 주상은 한양의 대궐 같은 집을 하사하고 향이와 혁이의 혼례에도 참석하여 두 사람에게 큰 축복을 해주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참석한 혼례에 임금까지 참석하니 한양 거리가 떠들썩하였지요. 향이의 부모님은 향이의 혼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가난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새 옷도 사주지 못해 항상 옷을 얻어다 입혀 키운 자식이
임금이 참석하는 혼례를 치르다니요. 향이의 부모님은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스스로 공부하여 오늘의 영광을 얻었으니 향이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향이 부모님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자 주상이 스스로 걸어와 두 손까지 꼭 잡아주니 향이의 부모님은 더욱더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여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그대들의 공도 가히 작다고 볼 수 없을 것이요. 향이를 키우느라 노고가 많았을 테니 이제 한양으로 올라와 편히들 사시구려. 황공하옵나이다. 주상전하. 또한 향이를 가르친 훈장 선생님도 와 있었는데 훈장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답니다. 코올리게를 데려다 그를 가르쳐 주면서도 타고난 엄청난 재능을 여인으로 태어난 죄로 쓸 수도 없다 보니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임금까지 참석하는 혼례를 보게 되니 감회가 무척 새로웠답니다. 임금은 훈장 선생님에게도 큰 선물을 하사하고 향이를 가르쳐 주어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성대한 혼례가 끝나고 향이와 혁이는 신혼방에 둘만 남게 되었답니다. 향이 낭자, 순서가 바뀌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소. 처음 본 그날부터 낭자는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낭자는 내 가슴에서 한시도 떠나질 않았다오. 내 죽는 그날까지 향이 낭자만을 사랑할 것이며 그대를 그 어떤 위험으로도 지켜내겠소. 혁이 도령님이 상처 입고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저 또한 도령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으니 저 또한 도령님만을 섬기며 평생을 함께하겠나이다. 그렇게 신혼방에 불은 꺼지고 또 다른 일이 시작되었답니다. 엎치락 뒤치락 처음 해보는 사랑도 무척 달콤하였지요. 옛말에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도 있지요.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움을 놓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옛 성현들은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